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를 왜 너가 등장을 하고 있어? 너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단항식이 뭐고 다항식이 뭘까? 아니 보지 말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는 한마디로 그냥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하자면 단항식은 항이 하나인 식이요. 다항식은 항이 많을 다자 많은 식이요. 항이 여러 개인 식, 항이 하나짜리 식. 그러면 항은 뭘까? 항은 뭐야? 얘들아? 항이 뭘까요? 항. 너희들 뭐 이항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때 항이 뭐야? 항. 문자는 숫자의 곱으로 만들어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어떤 거? 3x 제곱 같은 거. 얘가 뭐예요? 3과 x 두 개를 곱해서 만든 하나의 항이잖아, 그렇지? 그럼 단항식에는 이런 3x 제곱과 같은 항이 하나짜리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얘기하지. 맞지? 그런 것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엄청 무수히 많을 거야. 마이너스 7x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3 이런 녀석들도 있을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불러주고, 다항식은 그럼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항이 여러 개인 식이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7x라는 항과 그리고 마이너스 13이라는 항을 전부 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시켜 놓은 식, 그런 녀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맞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x, 3x 제곱 같은 녀석들을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주고, 아까 말한 대로 3과 x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항, 얘는 7과 x가 곱해져 있는 항, 얘는 13 혼자 있는 항, 또는 13과 1이 곱해져 있는 항,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차수와 계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3x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항의 차수는 얼마가 되지? 차수? 2차? 그렇지. x가 곱해져 있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그 횟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 다항식을 우리는 2차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맞나요? 왜? 최고차 항이 2차인, 최고차가 2차인 그런 식이니까 우리는 2차식입니다라고 부르잖아. 이런 거 중학교 때 계속 했었다 그랬지? 그러면서 너희들 중학교 때 뭐 배웠어?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배웠었지?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로 다시 이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계수를 한번 얘기해볼까? 자, 계수가 뭐죠? 그렇지. 이 항에서 계수는 3과 같은 그 수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x 2승 2차 항의 계수는 3입니다 라는 식으로 불러주는 거거든. 물론 1차 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7이고요.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또는 그냥 상수항의 계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맞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항식이었어.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다항식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연산이라는 걸 해나갈 거야. 근데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어떤 다항식, 식을 만났어. 그러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다항식을 만났을 때 해줘야 되는 자세, 그게 바로 뭘까?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 거. 너희들 교재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2번 하면서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앞으로 너희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을 한다거나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방정식이나 함수를 푼다, 오만 다항식에 관련된 어떤 녀석들을 풀 때 항상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정리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 두 가지 녀석이 있어요. 하나는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별 말이 없으면 너희들은 항상 기본을 내림차순 정리로 맞춰줘야 된다. 알았지? 나중에 너희들이 인수분해 배우고 나면 그때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라는 말을 내가 해줄 거야. 인수분해 하는 방법 중에. 그때도 역시 내림차순이 되고,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같이 명시하지 않는 그런 다항식 문제를 만났어.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지?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내림차순 정리가 뭐냐면 5x-7 플러스 3x의 3승 마이너스 4x 제곱, 요런 녀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그치? 맞지?
자,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차수가 제일 높은 항에서부터, 즉 3차 항에서부터 항을 어떻게 해줘?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3x 3승 3차 항에서부터, 그 다음은 2차 항, 그 다음에는 1차 항, 그 다음에는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자, 내림차순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야?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했지? 인수분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항식 문제를 풀 때 무조건 해주는 거야. 좀 이따가 뒤에 교재까지 한번 확인을 할 거야. 덧셈도 할 거고 뺄셈도 할 거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는데, 그때 방법에 항상 제일 마지막 또는 처음에 너희들한테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다항식 문제를 푼다. 다항식을 만났을 때 너희들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 그게 바로 내림차순 정리야. 알았지? 오케이. 특별하게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주세요가 아닌 이상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이고, 그럼 오름차순은 뭘까?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리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순서만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야. 상수항에서부터 어떻게? 상수항 1창, 2창, 3창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써주면 그게 바로 오름차순을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오래 끌고 있나?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가? 이 반응도 없고 환장했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 너희가 얼마나 쉽게 받아들인 건지,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건지. 자, 한번 봅시다. 하나 더. 동류항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항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는데, 다항식 문제를 만났을 때, 자, 그때 내림차순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류항 정리도 같이 해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동류항이 뭐지? 같은? 그렇지. 차수가 같은 항, 그런 녀석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x-3과 어떤 거? 4x-7이 더하기 형태로 연결돼 있어. 자, 이거 하나의 식이다, 그치? 여기는 식을 어떻게 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동류항들 같이 정리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동류항 정리. 맞죠? 그러면서 내림차순 정리도 같이 했지. 1차항과 상수항 순서로. 맞지?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만났어. 그럼 너희들은 내림차순 정리와 동류항 정리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다항식의 이제 연산을 넘어가 볼 거야. 자, 요거 다항식의 연산인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연산. 여기서 말하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항식의 연산의 가장 기본 덧셈과 뺄셈이다, 그치? 맞아요. 자, 근데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는 딱히 할 게 하나도 없어. 결국 뭐야? 동류항 정리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다, 그치? 이 동류항 정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1차식과 이 1차식을 두 개 더하고 있는 다항식의 덧셈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덧셈이나 뺄셈은 너희들이 뭐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동류항 정리예요. 또는 동류항 정리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라고만 이해해주면 될 거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거? 곱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다항식의 곱셈을 너희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개한다라고도 배웠을 거야.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웠었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썼던 두 식을 5x-3과 어떤 녀석 4x-7이라고 하는 1차식 두 개를 어떻게 해볼게요? 곱해볼게요. 자, 두 식을 곱했어. 너희들은 이걸 답을 어떻게 써줘야 되지? 하나씩 분배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곱하면 20x의 제곱, 그리고 5x랑 -7 곱하면 -35x 된다,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얘랑 얘를 곱해주면 -12x, 그 다음에 이 두 개 곱해주면 +21.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은 뭐 해줘야 되죠? 그렇지, 동류항 정리. 1차항 두 개 정리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20x의 제곱 -47x +21. 이게 바로 두 식을 곱셈을 한 겁니다. 자,
곱해서 하나하나 분배해가지고 식을 쭉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동량 정리까지 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곱셈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치?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그러면 두 식을 곱하시오라는 얘기다. 그치? 두 식 또는 세 식을. 맞지?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조금 중학교 수준을 넘어가서 고등 수준에서도 뭐 가장 기본이기는 하겠지만 고등 수준에서 이제 어떤 다항식 두 개를 곱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일일이 하나하나 분배하지 말고 지금 몇 차식과 몇 차식을 곱했니?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지. 그럼 1차식 두 개를 곱했으니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분배하지 않더라도 두 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되는 걸 알아. 방금 얘기했듯이 2차식 되는 거 알지? 그럼 2차식이면 분명히 2차항이 있을 거고 1차항이 있을 거고 3차항이 있을 거 아니야. 3차나 4차 같은 건 없겠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할 때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분배하는 거는 딱 중학교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 두 식을 분배할 때 항을 하나씩 분배해서 곱할 때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일 먼저 분명히 x의 2승 2차항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이 뭐죠? x의 1차항과 x의 1차항 두 개를 곱하는 거다. 그렇지? 그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나와? 20x제곱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는 몇 차항? 1차항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렇지? 2차항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1차항을 만들러 가봅시다. 어떻게 곱해서 1차항을 만들지? 1차항과 상수항, 상수항과 1차항. 그래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7x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맞나요? 맞지? 왜? 왜 웃어? 계산이 잘못됐니? 35 마이너스 12 맞는데? 그 다음에 누구? 상수항을 만들러 가보자. 상수항을 만들 때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라는 상수항 두 개 곱해서 만든다. 그치? 그래서 플러스 얼마예요? 21이에요. 이렇게 전개를 해주세요. 앞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확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 알았지? 오케이? 알았지? 자, 좀 이따가 역시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전개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 특정 항을 만드는 걸로 찾아달라고 했지? 2차와 3차를 곱했어. 2차식과 3차식을 곱했어. 그럼 몇 차식이 나오지? 5차식이 나온다. 그치? 그럼 5차항,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너희들이 전부 다 찾는 방법을 떠올려 달라는 얘기야. 이제 알겠어?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3x의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3차식과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식을 곱했어. 자, 3차식과 2차식 곱했다. 몇 차식이 나와야 돼? 5차식. 그러면은 5차항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자, 5차항을 찾으러 가봅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3차와 2차를 곱해서 만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쵸? 그럼 두 개를 곱해주면 얼마? 6x의 5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차항을 찾으러 가보자. x의 4차항을 찾으러 가볼까? 4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3차와 1차 말고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지금은 없다. 그치? 지금 주어진 거에서는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했으면 개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차항을 찾으러 가봅시다. 3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3차와 상수 그리고 1차와 2차 곱해서 만드는 방법 말고 3차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두 개 곱해주면 3, 이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항들을 한번 찾아달라는 얘기야. 전개를 할 때. 알았지? 일일이 하나하나 분배해서 동명 정리하는 건 딱 중학교 수준에서 멈추고 이제는 이렇게 찾아줘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또 좀 이따 만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식의 전개식에서 x 3차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학교 시험 문제야. 알았지? 그런 것 때문에 연습을 평소에 이렇게 해두는 거야. 알겠음?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보자. 자, 13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페이지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 1번 문제 먼저 한번 볼까? 여기 1번 문제 보면은 내가 여기 빔 띄워놨는데
다항식 x 3승 y 더하기 3x제곱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x-3을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자에 대한 y라는 문자의 계산이라고 했어. 그러면 y는 문자 취급을 해서 뭐 높은 차수부터 하나하나 내려가면 된다 그치? 근데 x는 여기서 문자로 취급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치? y만 문자라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봅시다? y의 항들을 한번 봅시다. 2차 항이 최고차 항이겠네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는 2차 항을 제일 먼저 써두고 2차 항으로 써두고 그 다음에는 y에 대한 1차 항 누구랑 누구 있어? 얘랑 얘가 있다 그치? 그럼 그 두 개를 y로 묶어주는 거지. 그러면 안에 y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로서는 누가 묶여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x 3승 여기에 있는 플러스 2 두 개를 더하기의 형태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y가 없는 녀석들밖에 없네. 그럼 이 녀석들은 y에 대해서는 상수항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더하기 x-3 요게 바로 어떤 정리? 내림차순 정리해준 거잖아요.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오름차순 정리는 그냥 순서 거꾸로 써버리면 돼. 맞죠? 좀 이따가 뒤에 문제 가지고 너희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할게. 지금 요거 가지고 아무튼 잘 이해해 둡시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 자 2번 문제를 너희들이 눈으로 잘 익혀주세요. 이 2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학교 시험으로 항상 거의 항상 1번 문제로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B라고 하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합시다? 더해볼래요? 자 더해보세요. 그러면 A와 B를 더할 거야. 저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치? 어떻게?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A라는 다항식과 누구?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B라는 다항식을 두 개 더해주세요.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마지막에 요 플러스 두 다항식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동면 정리해주면 끝난다 그치? 한번 더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라고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두 식을 더한 거다 그치? 1번 문제 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각자 한번 풀어볼래요? a-2 구하기. 너무 쉽나? 자, 뭐 혼자 얘기하겠어. 풀었어요? 다 풀었어. 자, 쉽다 그치? 지금 여기 있는 식 보면은 2번 문제 두 식을 빼라고 하니까 그냥 얘만 마이너스로 쏙 써주면 된다 그치? 맞지? 자, 두 개를 마이너스로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은 역시 분명 정리해주면 답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1 플러스 5 따라서 상수항은 6. 요거를 너희들이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났어. 그때 뺄셈에서 제발 주의해줘요. 뭐 부호를 한 두 개쯤은 잘 바꿔. 근데 세 번째쯤 되면 사람이 어때? 이 문제 너무 쉽네 하면서 마이너스를 빼먹는 경우가 가끔 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문제를 이 식을 안 쓰고 암산으로 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반드시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둬야 된다. 알았지? 이 식을 안 쓰고 바로 마이너스 b니까 얘를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되겠네 라는 암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거 말고는 사실 뺄셈에서 할 얘기가 없잖아. 그치? 아무튼 부호 조심해서 덧셈 뺄셈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누구 해볼까? 3번 문제 역시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계산하래요. 역시 뭐예요? 덧셈 뺄셈이니까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그냥 동면 정리해주면 끝난다 그치? 오케이? 이 문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로 넘어가 보자. 필수 예제 몇 페이지? 14페이지로 볼게. 자 여기에서 2번 문제 너희들 한번 직접 풀어볼까? 필수 예제 1번에 있는 괄호 2번 문제.
2번 다 풀었어요. 동료는 정리하고 있나 이제 지금쯤? 자, 같이 한번 진행해볼까? 2번 문제. 자, 이제 뭐 거의 동량 정리만 하면 마무리 될 거야. 같이 한번 진행합시다.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얘를 만약에 요렇게 풀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의 제곱이군요. 그 다음에 빼래요. 그러면서 뭐 2b니까 어떻게 하자? 얘를 2배 하면 되겠군. 4x의 제곱 더하기 6xy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c. 얘를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되겠군. 1하고 쓴 사람들 있나? 이렇게 풀기 시작한 사람. 요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 대입을 하지 말고 식을 다시 한번 봐봐.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a-2b의 -c래요. 그럼 이 녀석을 이 상태에서 좀 간단하게 고쳐줄 수 있잖아. a-2b 플러스 c라고. 그치? 요런 식으로 먼저 전개해서 풀어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아니 뭐 한 줄 정도 차이 날까 말까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너희들이 숙제 문제로 돌릴 건데 밑에 있는 제일 바닥 페이지, 바닥 페이지래. 14페이지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문제, 그 괄호 2번 문제 봐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처음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c니까 이대로 대입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가 간편하겠니?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3c라고 쓴 다음에 이제 대입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다. 그치? 맞지? 이 문제랑 풀이 과정을 똑같이 맞춰달라는 얘기야. 자, 앞에 있는 문제 아까 분명히 그냥 그 상태로 진행해도 별거 아니기는 한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났어. 2번 같은 문제.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A, B, C 상태에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문제 알겠죠?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이름 좀 외워보자. 윤성이. 너지. 그 다음에 서희가 누구야? 어제 그 책 좀 이거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어제 결석했다면서. 그래서 책 좀 전달해달라고 하시네. 서희. 그 다음에 현서. 현서. 그 다음에 현우. 너구나. 4명이라서 금방 외우겠지? 현우, 윤성이, 서희, 그 다음에 현서. 다음 시간까지 외워놓을게. 다음 시간까지 외워보도록 하지.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요게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된 문제가 뭐냐면은 옆에 15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번 문제인데 요게 나오면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을 갑자기 해. 이거 뭐겠어? a 더하기 2b가 주어졌어. a 마이너스 b가 주어졌어.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연립해서.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하자? 두 식을 연립해서 지금 우변을 먼저 보지 말고 좌변을 봤을 때 a 플러스 2b가 주어져 있고 a 마이너스 b가 주어져 있으니 두 식을 연립해서 뭘 구해달라는 얘기야?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두 식을 더해버리면 답이거든. 맞아요? 오케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이상하게 요게 학교 시험 1번 문제 또는 2번 문제로 또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갑자기 질문을 해. 이해가 안 되지. 너희들도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 질문이 안 나오겠지? 여기 있는 거 분명히 뭐야? 연립해서 AB를 찾아주면 딱 나오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냅다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연립해서 AB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몇 번? 없네? 다음 식을 정리하지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지금 20페이지야, 20페이지. 20페이지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4번, 지금 저 1, 2번 저것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진행합시다. 알았죠? 자, 한번 보자. 1번 3xy 제곱과 2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3y를 어떻게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그쵸? 자, 곱해봅시다. 그때 뭐 하세요? 전개를 할 때는 가장 기본 분배입니다. 그치? 자, 얘랑 얘를 곱했어. 그럼 뭐가 나와? 6
x의 3승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이 두 개를 곱해주면 3에 x가 2개 x의 제곱 y 제곱과 y 곱했으니까 y의 3승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했어 마이너스 9호 조심하시고요 3 곱하기 3이니까 9 그 다음에 x 하나밖에 없네 x y 제곱과 y를 곱했으니 y의 3승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겠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한번 넘어갑시다 얘도 일일이 하나 분배해줘도 답은 나올 거야 근데 문자 하나짜리고 2차식과 2차식을 곱하는 거야 그때는 2차와 2차 곱했으니 4차식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씁시다 4차의 개수를 한번 찾아가 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요 두 개 곱해주면 2x의 4승 나옵니다 그렇죠? 4차항 다음에는 당연히 3차항이 나와야 될 거야 그럼 3차항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는 1차항과 저쪽 옆에 있는 2차항을 곱해주면 3차항 나온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1차항이 없으니 얘랑 곱할 1차항이 없네 3차항을 저거 말고는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두 개 곱했어 얼마? 플러스 1이겠네 x 3승 그 다음에는 x의 제곱 2차항 찾으러 가보자 2차항은 어떻게 만듭니다? 2차항과 상수항과 2차항 곱해서 만든다 그치? 그럼 이 두 개 곱했을 때 4 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따라서 개수는 얼마? 플러스 3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몇 차항으로 갑시다? 1차항으로 가봅시다 1차항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 1차와 상수를 곱하는 거 말고는 없는 따라서 개수는 얼마? 플러스 2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2 바로 나오나? 상수와 상수 곱하는 겁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목표항을 정해서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쉬기 전에 앞으로 돌아가봐 16페이지 거기에 있는 지수법칙 다 기억나요? 지수법칙 언제 배웠어? 그럼 그 2학년 1학기를 너희들은 언제 배웠어? 학원에서는? 그냥 1학기 때 딱 한 거 말고 그 뒤로는 한 적 없지? 잠깐 2학년 1학기면 지금이잖아 그럼 그걸 언제 배웠어? 너희들은? 작년에 배웠나? 작년에? 뭐 오래된 것 같다고? 자 아무튼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꾸자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면 16페이지에 있는 지수법칙 내용은 기억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이따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거야 왜? 지금 여기도 계속 지수법칙 쓰고 있는 거 아니야 2차와 2차를 곱해서 4차 만들고 하는 거 그치? 그 지수법칙 잘 익혀두도록 하고 좀 이따 정리 한 번 더 해줄게 그 다음에 몇 페이지? 18페이지 자 거기에서 곱셈공식 1, 곱셈공식 2, 곱셈공식 3 나오는데 공식이 몇 개야 총? 11개다 그치? 1번부터 11번까지 겁나 많죠? 그쵸? 중학교 때 분명히 곱셈공식 1 하는 그 1, 2, 3, 4, 5번 공식은 너희들이 배웠을 거야 근데 거기서 6, 7, 8 그리고 9, 10, 11 이 6가지 공식이 추가가 된 거야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봐요 19페이지에 곱셈공식의 변형 1, 곱셈공식의 변형 2 있는 거 보여? 오케이? 거기에 있는 식도 너희들이 외워줘야 되는 게 한 2개 정도 존재해 다 외울 거는 아니고 자, 그 곱셈공식 변형까지 넘어갈 건데 지금 너희들이 뭐 쉬는 시간이니까 공식을 외워주려고 하면은 뭐 좋기는 하고 뭐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니까 일단 아무튼 공식이 겁나 많네 이거 열심히 외워야 되겠네 라는 생각만 잘 하고 있어요 알았지? 공식을 어떻게 외우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럼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이제 슬슬 수업 시작합시다 뭐 먹고 있는 분들 먹으면서 들으세요 일단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에 지금 너희들 곱셈공식 1번, 2번, 3번 요거 진행을 할 건데 일단 2번, 3번에서 너희들이 이제 고등과정에서 처음 생기는 이제 곱셈공식 요거는 이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건데 그 위에 있는 1, 2, 3, 4, 5번 있지 거기 있는 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요거는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할게요 아까 저 문제 딱 보자마자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알고 있는 정도면 굳이 뭐 내가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근데 곱셈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우리는 다항식 두 개를 뭐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곱할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뭐 a를 곱한다고 해보자. 자 여기 있는 거 너희들 뭐 합차 공식 바로 알고는 있겠지만
원래라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니? 이렇게 분배하고 분배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더라. 그래서 플러스 ax나 마이너스 ax 지워버리면 결국 남는 게 뭐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합차 공식 하면서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곱셈 공식에 대한 것들은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과정인데 너무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곱셈을 가지고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서 외워버리자.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냥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버리자. 그런 것 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합차 공식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나중에 지금 너희들 5번 공식 같은 거 하나 보면은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3승, 이게 뭐죠? a 플러스 b 하나, a 플러스 b 하나, 또 a 플러스 b 하나, 세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전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요거 두 개 전개하는 거는 너희들 할 줄 알지. 예를 들어 이거 전개했다 치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 같이. 거기다가 누구 하나를 더 곱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를 하나 더 곱하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또 하나하나 분배하면서 동량 정리 마지막에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자, 전개를 해줬더니 뭐가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되어요? a의 3승 더하기 3a의 제곱의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처럼 너희들이 기억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곱셈 공식은 있잖아.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한 3단원쯤 가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누구? 인수분해가 나와요. 자, 곱셈 공식, 즉 누구? 곱셈을 하겠습니다. 곱셈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렀지? 전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을 어떻게 해요? 곱할 거예요. 그 녀석을 어떻게 합시다? 말 그대로 전개식으로 만듭시다. 하나 분배하면서 뭐 해서 나가는 과정? 막 풀어서 이제 쓰는 과정. 하나의 전개식으로. 그 과정을 우리는 곱셈을 할 거예요 라고 불러주거나 또는 전개해 줄 거예요 라고 불러주는데, 그걸 어떻게 몇 가지, 한 11가지 또는 10가지 정도의 내용들은 공식으로 기억을 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곱셈 공식이 돼. 근데 아까 말했던 3단원에서는 뭐가 있냐면 얘의 역방향이 나와요. 누구 나오지? 풀어져 있는 녀석을 다시 곱하기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불러줍니다. 기억나요? 오케이. 자, 인수분해 공식도 역시 한 5가지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야. 또는 4가지 정도 공식은. 자,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은 뭐야? 완전히 그냥 역연상 관계에 있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3승을 이렇게 풀어서 써주세요. 그거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개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나중에 너희들은 어떤 걸 만나겠지? 이 녀석을 어떻게 합시다? a 플러스 b를 3개 곱하는 형태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내용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곱셈 공식을 처음에 외울 때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곱셈 공식 지금 몇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너희들이 보고 있지? 그거 너희들이 외울 때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 몇 가지, 11가지 공식을 너희들이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외워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는 그냥 생략할게. 아까 내가 했던 5번 같은 거 또는 6번 같은 거 뭐야? 또는 5번의 두 번째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a-b의 3승이 공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a 3승 마이너스 3a의 제곱의 b 플러스 3a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썼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안 본 상태에서 모든 공식들을 외워줬으면 좋겠어. 특히 수학은 다른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너희들이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니? 여기에 영어 단어가 쫙 써져 있고 옆에 명사 하면서 학교라고 써져 있잖아. 너희들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오른쪽에 있는 걸 가리고 얘를 보고 학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외워주는가 하면 학교를 보고 스쿨 찾아보는 하잖아. 그치?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듯이 수학도 양방향으로 너희들이 다 기억을 해둬야 돼. 뭐냐면 얘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얘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왜?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거거든.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서는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곱셈 공식에는 아예 정해져 있지.
얘는 뭐야? 곱셈 공식이고 아까 썼던 거 얘는 인수분해 공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곱셈 공식 외울 때 안 본 상태에서 풀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달달달 따로 외워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특히 윤성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뭐죠? 그렇지. 합차 공식 너희들이 바로바로 나오지. 맞지? 3 곱하기 7은 얼마야? 21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것만큼 너희들이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3 곱하기 7도 사실은 너희들 9구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야. 9구단 안 본 상태에서 1단부터 9단까지 빈 A4 용지에 여기 못 쓰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야. 곱셈 공식도 그 정도로 외워달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외워서 9구단 못 쓰나?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6번 공식 아까 내가 써놓은 요 공식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할 건데, 자, 전개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역시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너희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자, 여기에서 요 세 개를 곱하는 걸로 전개를 할 거야. 자, 너희들이 만약에 두 개만 곱해져 있으면은 a제곱 나오고 ab는 두 개 나오고 b제곱은 하나 나올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라고 써줄 수 있겠지. 뭔지 알겠어? 그거 쓰듯이 세 개짜리도 똑같이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 전개하는 과정을 있잖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자. 여기에서 이 두 개만 곱한다고 쳤을 때 a라는 문자 하나랑 누구랑 곱해져? 뒤에 있는 괄호 에 있는 a와 b라는 문자 줄 중 하나랑 곱하고 하나랑 곱하지. 맞지? 그때 내가 앞에서 a를 내가 분배할 거야 라고 하나를 선택을 했지. 그러면 뒤에 있는 괄호에서도 역시 a랑 곱할래 또는 b랑 곱할래. a, b 둘 다 하나씩 고를 거야. 그래서 a제곱에 b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 이 두 개만 전개했는데 a제곱에 b가 만들어지니? 절대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괄호에 있는 문자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고, 두 번째 있는 괄호에서도 하나의 문자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문자들끼리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든다. 그치? 그러면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줘봐. 어떻게 A를 최대한 많이 골라봐. 어떻게 골라줄 수 있어요? A. A의 3승. 그렇지. 그거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그치? 여기에서 A 선택, 여기서 A 선택, 여기서도 A 선택. 하나밖에 없으니 1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A를 하나 줄이자. A를 두 개만 곱할 거고 다른 괄호에서는 누구를? B를 고를 거야. 그 세 개 곱하면 어떤 항이 만들어져? A 제곱에 B라는 항이 만들어지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A 제곱에 B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마지막 괄호에서 B를 선택을 해서 곱할 수도 있는가 하면, 자, 가운데 있는 괄호에서 B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A를 고를 수도 있지. 맞아요? 또 하나, 첫 번째 괄호에서 B를 선택하면서 나머지 괄호에서는 A를 선택할 수도 있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그래서 개수는 몇이에요? 3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누구? A, B의 제곱을 만들려고 해봐. 역시 세 개의 괄호 중에서 한 개의 괄호는 A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의 괄호는 B를 선택하면 된다. 그치? 왜? 왜 또 웃었지? 뭐야 이거? 어디가 도대체 웃음 포인트야? 내가 웃기나? 부산말이 웃기는 건가? 사투리 때문에 웃는 거 아니지? 아 뭐야? 내가 부산 출신이라 난 사투리가 나오거든 가끔. 아니 가끔이 아니지 뭐 너희들이 느끼면 항상인가? 아무튼 말투가 그래가지고 웃은 줄 알고 나는 완벽한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애들이 나도 강의 처음 찍었다 했잖아. 한 6개월 전쯤 처음 찍었는데 나는 내가 완벽한 서울말 구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강의를 찍으면서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뭐 부산 사람이야 그냥. 가끔씩 이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면 얘기 알았지. 손 들고 얘기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부산말이 가끔 나와서 그럴 때가 있더라. 아무튼 자, 그러면 AB의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자고? 세 개의 괄호에서 하나는 A 선택, 나머지 두 개는 B를 선택. 그치? 그럼 A를 선택하는 방법, 여기에서 A를 고르건, 여기서 A를 고르건, 여기서 A를 고르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결국 뭐? 3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6번인가? 6번의 두 번째 공식
a-b의 3승이라는 것도 아까 저기 잠깐 썼다가 바로 지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a-b가 몇 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역시 a의 3승부터 출발하겠다. 그렇지? a의 3승 하나 나올 거야. 맞니?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a를 2개 곱하면서 b를 하나 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다? 이 괄호를 a와 마이너스 b의 합이라고 생각해주면 b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 마이너스를 데리고 다닌다. 그렇지?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b가 하나 곱해지면서 부호는 어떻게?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부호가 그냥 플러스가 되어 있겠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방법은 위에 거랑 똑같이 3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b3승이라고 하는 항의 개수를 찾아가 보자. 방법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겠지만 b들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니까 마이너스 b를 3번 곱한 거지.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요렇게 외워버리면 너희들이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너희들이 이거 풀 때는 이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외울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실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a-b의 3승이 뭐예요?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b 그리고 플러스 3ab 제곱 그 다음에 누구? 마이너스 b 3승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외워주면 돼. 근데 처음에 이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7번. 자, 7번 공식은 너희들이 그냥 외워주세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 반드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 6번, 7번, 8번 여기 있는 거 3개 전부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곱셈 공식 3번에서는 10번 반드시 외워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9번과 11번은 안 외워도 돼요? 일단은 11번은 크게 안 외워도 돼. 나는 많이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해. 왜냐면은 합차 공식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11번은 내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몇 번? 6번, 7번, 8번 그리고 10번까지. 알겠죠? 그리고 11번은 합차로 풀 수 있다면 9번은요? 9번은 너희들이 외우려고 안 해도 나중에 외워지게 돼요. 오케이? 뭐랑 똑같냐면 2차 몇 번? 4번이랑 공식의 생김새가 거의 똑같거든. 그것도 역시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일단 너희들은 7번은 반드시 외워주고 8번도 반드시 외워주세요. 8번도 뭔가 2차짜리랑 뭐가 비슷하지 않냐? 한 2개짜리 a 플러스 b의 제곱 뭐예요? a제곱 b제곱 먼저 쓸게. b제곱 더하기 뭐야? 2ab다. 그치? 그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뭐가 되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하나씩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2개 곱한 게 2배로 더해져 있었지. 그것처럼 얘는 뭐야? 플러스 2에 ab 2개 곱한 거 그리고 2에 bc 이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ac 또는 ca라고 부르는데 그게 또 2배짜리가 더해져 있는 걸로 넘어가면 돼. 뭔가 얘랑 생긴 게 유사하지? 왜? 뭐요? 왜요? 뭐가? 왜요? 아니 뭘 얘기했지 않는데 나한테 왜 자꾸 물어? 빵을 안 해. 아 그래 아무나 안 했어? 알았어. 자 8번 공식 아무튼 반드시 너희들이 외워줘야 돼. 진짜 자주 나온다. 알겠지? 6번, 7번, 8번은 그 다음에 10번 먼저 얘기합시다. 10번은 내가 역시 얘는 설명할 생각이 없어. 왜냐? 너희들이 외워두면 돼. 얘는 자 곱셈 공식은 딱히 너희들한테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왠 줄 알아? 그냥 전개하면 똑같이 항이 나오니까.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그냥 전개 한번 해봐. 이게 풀이의 끝이야. 그래서 10번 같은 거 봐봐. 분명히 는 증호 앞에 있는 거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하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의 마이너스 3abc가 나와요. 이걸 언제 하나하나 전개하고 있겠니? 10번에서 분명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거를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뒷반 애들 학습관리 테스트 시켜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 7번, 8번, 10번 공식 잠깐만 외우고 있어봐. 애들한테 얘기만 전달만 하고 바로 올게. 알았지?
어? 그리고 아니 그럼 돌아봐. 내가 한 번에 볼게. 7번, 8번, 10번 공식 잠깐만 외우고 있어. AN AN HG HG 스 하이드라 뭐예요? 뭐 있었어? 이제 하이드라 뭐 있었어? 들으시지 않을까? 그거 좀 말해. 자, 계속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공식 한번 봅시다. 9번 공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공식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이거 전개해주면 뭐가 되죠?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라고 해준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에서 누구 하나만 더 붙여보자. x 플러스 b 그리고 x 플러스 c 붙여주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되죠. 자, 아까 했던 거 내가 뭐 선택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었지, 맞지? 그거랑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는 x를 기준으로 가자. 똑같이 들어가 있는 x의 몇 승? 3차부터 시작할 거야. 왜? x에 대한 1차식, 1차식, 1차식 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3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3차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구? x의 2창 만드는 방법으로 떠올려봐봐. 그러면 x를 뭐야? 왜 어디 갔어? 거기 가운데 유리방에서 하면 돼. 준이도. 우리요? 학과. 아 진짜요? 어. 자, 그리고 x의 2차는 어떻게 되죠? x를 2개 선택해 주세요. 이니까 누구랑 곱해줘야 돼? 여기서는 c라는 놈이랑 다른 문자를 곱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c 그리고 b 그리고 a 하나씩 나올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x의 몇 차항? 1차항으로 가볼까? 1차항은 어떻게 되겠죠? x를 하나만 선택할 거니까 그럼 다른 괄호에서는 b와 c라는 다른 문자를 곱해주세요.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 bcx가 만들어졌지.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ab 있을 거고요, bc 있을 거고요, ca가 있겠네요. 그렇게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x가 하나도 없는 녀석, 즉 누구누구 곱하는 거야? a와 b와 c를 곱하는 딱 하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더하기 a 더 a, b, c 이렇게 외워주면 되거든. 얘랑 거의 유사해. 오케이? 얘도 봐봐. x 앞에는 뭐가 들어가? 다른 문자들의 합이요. 그 다음 하나 상수함. 2개씩 곱한 것들이요. 근데 얘는 2개씩 곱하는 방법이 a, b밖에 없지. 자, 얘로 내려와 보자. 3차식인데 3차는 그냥 1이야. 그럼 2차의 개수는 하나씩 하나씩 더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다음 항 1차항이다, 그치? 1차항은 어떻게 해요? x 말고 다른 문자들을 2개씩 곱하는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는 a, b를 곱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는 a, b 곱할 수도 있고 b, c 곱할 수도 있고 a, c 곱할 수도 있으니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항은 문자가 3개 있었으니 3문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요 라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 있는 게 나중에 방금 내가 풀어준 방식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자, 3차식이 만들어져. 3차의 개수는 그냥 1이고 2차의 개수는 뭐야? 다른 문자들 A, B, C 3개를 하나씩 하나씩 더한 거. 얘네들은 2개씩 곱한 것들의 합. 그 다음에는 3개인 그냥 곱이라고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10번이래. 9번 어떻게 외우는 건지 알겠어? 자, 10번은 그냥 단순 암기로 일단 넘어가자고 했고, 11번 공식은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11번 공식 한번 보자. 지금 a제곱 마이너스 ab냐? 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누구?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고 있어요. 그거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너희들한테 뭐 a의 4승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외우라고 하는데, 얘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 첫 번째 녀석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b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두 번째 괄호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a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합차 공식이 보이니? 맞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버리면 되는데 사실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ab의 전체 제곱을 빼면 됩니다 라고 하면 끝난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풀어보자. 얘 제곱해주면 a의 4승 더하기 b의 4승 더하기 2a제곱 b제곱이 나오고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겠어? a4승 플러스 b4승 플러스 암흑이야 a제곱 b제곱이 나오니까 결국 얘를 뭐 하면 돼? 합차로 풀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공식으로 나는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정말 자주 나오지가 않아. 알아서 자주는 안 나오다 보니까 외우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사실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되군이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았어요? 오케이.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불필요한 공식은 별로 외우지 말라 그래. 최소한의 공식들만 외워놓고 나머지들은 응용시키는 방식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거니까 아무튼 여기 내가 아까 얘기한 6번, 7번, 8번 그리고 10번 공식 외우는데 한번 힘을 써봅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공식을 너희들이 잘 외워놨다 라고 하면은 19페이지에서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있잖아. 물론 외워야 되는 게 한 2개 정도 있어. 근데 나머지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공식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문제의 유형이 어떤 걸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곱셈 공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조금 바꿔달라는 얘기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 몇 번? 19페이지에 몇 번 한번 보냐면 1번의 제일 위에 거 한번 봐봐. 1번의 위의 공식을 보면은 뭐가 나와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사실 아니야? 어떤 곱셈 공식에서 나왔겠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2ab를 더한 거예요. 거기서 2ab가 그냥 이항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ab 들어간 거거든. 맞지? 또는 양변에 2ab를 뺄 거예요 라고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거를 왜 외워? 외울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로 너희들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 뭐냐면 자, 너희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거야. a 플러스 b가 4고요. a 곱하기 b가 2예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구해볼래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의 합과 곱을 가지고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면 되겠구나. 어디서 나온 거야? 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온 건데 변형 공식을 쓸 필요 없이 사실은 어디서 찾아줘야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서 뭘로 이루어져 있는 제곱의 합과 그냥 합과 2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리라는 얘기야. 자, 어떤 게 떠오르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2ab가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곱이 있고 제곱의 합이 있고 그냥 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16은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뭐요? 2ab니까 플러스 얼마? 4.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녀석은 얼마야? 12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요걸로 기억을 해놔요. 뭐냐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을 어떻게 좀 생각을 흐름을 바꿔놓자. 이 공식은 분명히 a와 b의 곱과 제곱의 합과 그냥 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공식이군요 라는 걸로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그리고 그럼 a-b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이니까 얘도 역시 곱과 제곱의 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하나가 a-b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는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a 곱하기 b가 주어져 있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어떤 공식을 떠올려? 위에 공식 떠올리면 되는 거야. 왜? 합과 곱과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공식. 첫 번째 거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요걸로 바뀌었다고 쳐봐. a-b가 너희들한테 제공됐어. 그럼 뭘 떠올려야 돼? a 빼기 b와 a 곱하기 b와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공식을 떠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알겠어?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너희들한테 a 더하기 b의 값을 제공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a 곱하기 b의 값을 제공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a 3승 더하기 b 3승을 한번 구해볼래요? 자, 3승 더하기 3승 분명히 아직까지 공식을 못 외웠겠지만 뭐 벌써 외운 애들은 3승 더하기 3승이 나오는 공식은 어디서 나와? a 더하기 b의 3승이 누구? a 3승 더하기 b 3승에다가 순서를 좀 바꿔주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3a 제곱의 b 3a의 b의 제곱으로 만들어진다. 그치? 그때 요 뒤에 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3승 더하기 3승은 여기서 나온 걸 눈치챘고 뒤에 거를 3ab로 한번 묶어봐. 3ab로 묶어주면 뒤에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b가 곱해지는 걸로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지 뭐. 내가 이 공식은 3승의 합과 그냥 합 두 개와 그냥 곱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뭐예요? 그런 곱셈 공식이구나. 그러면은 저기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얘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구할 수 있겠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 1번에서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아니라 2번 공식 봐봐. 2번 공식 보면은 어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3ab로 묶어놨다 그치? 맞지?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2번으로 외우지 말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 어디로? 18페이지로 돌아가서 6번 공식을 아예 바꿔놔. 6번 공식을 뒤에 하나를 더 붙여놔요. 자, 어떻게 너희들이 붙여놓냐면 지금 요렇게 나와있다 쳤을 때 다시 지우고 다 했어. 자, 6번 공식이 a 더하기 b의 3승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외우자? a 3승 더하기 3a 제곱에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 3승도 좋지만 얘를 어떻게 기억을 해둡시다.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놔요. 자, 어떻게?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의 곱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알았어요? 오케이. 가운데 있는 두 항을 3ab로 묶어준 거야. 자, 내가 왜 여기서 외우라고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분명히 누구 하나 때문에 a-b의 3승에 있는 이 공식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부호에서 굉장히 혼동이 올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곱셈 공식에서 식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외우려고 하는 19페이지에 있는 공식이 뭐냐면 a 마이너스 b의 3승에서 어떻게 하자? 플러스 3ab의 a-b에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막 혼용되면서 섞여.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언제 플러스였지? 언제 마이너스였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건들려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지금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 3승 얘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한번 봅시다. a 3승 마이너스 b 3승 자, 누구를 묶어봐? 마이너스 3ab로 한번 묶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겠지? 여기 있는 녀석은 3ab로 묶었으면 누구 남았어? a 남았다 그치? 마이너스도 같이 마이너스 3ab로 묶었으니 a 하나 남았다 그치? 그래서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묶었으면 마이너스 하나 더 필요하지 그렇지? 그리고 누구 하나 남았어? b 남았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의 3승은 전부 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군. 부호 때문에 혼동이 올 리는 절대 없단 말이야. 위에 거는 근데 어때? 플러스의 3승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냥 외워놓고 이 식을 이항시켜서 저 곱셈 공식의 변형을 만드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외워서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변형 공식은 자동으로 외워지게 될 거야. 알겠어요? 외우려고 처음에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지금 몇 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1번에 그 2번 공식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내용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거기 곱셈 공식의 변형에 3번 한번 보면은 뭐라 돼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라고 돼 있지.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는 공식은 앞에 곱셈 공식에서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기억나? 거기에서 나오잖아. 그 말고는 만드는 방법이 있어 없어? 절대로 없거든. 그래서 3번도 뭐야? 아, 어떤 공식에서 나오는데 그 공식이, 그 곱셈 공식이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로 생각을 잠깐 바꿔보자. 자, 곱셈 공식 어떤 거 있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 녀석을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어떻게? a, b, c의 합 제곱의 합, 그리고 얘를 2로 묶었다 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얘는 뭐? 2로 묶었을 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줬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너희들한테 제공을 했어. 근데 누굴 구하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해볼래? 라는 문제 너희들 풀 수 있겠나? 저기에 바로바로 대입하면 나오겠지. 저 세 개로 이루어진 거니까. 오케이?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 오케이? 그거를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2개, 그리고 물어보고자 하는 거 하나, 요 세 개로 이루어진 공식을 떠올려 주세요. 라는 게 변형해서 하고 싶은 말이야. 알았니? 자, 근데 여기에서 밑에 곱셈 공식의 변형이 2번에서 4번, 5번, 특히 4번에다가 발표 하나 좀 쳐놔요. 얘는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근데 이거를 하나는 결과로도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는 과정으로서도 기억을 같이 해줘야 돼.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오케이? 5번은 4번을 부호만 바꾼 거니까 패스. 6번은 곱셈 공식 역시 이것도 뭐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마이너스 3abc는 하면서 그 공식 기억나? 그 공식이랑 똑같은 거고 이항만 시켜놓은 거라서 6번도 딱히 내가 설명할 생각이 없는데 누구? 4번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과정도 기억해둬야 돼. 자, 일단 칠판 한번 보자. 자, 지금 그 4번 공식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좀 다르게 바꿔가 볼 거야. 근데 이거는 전혀 곱셈 공식이라는 연관이 절대 없다. 어떻게 뭐 연관이 있다면 그냥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식 그거 말고는 하나도 없고 얘는 너희들이 그냥 새로운 공식이라고 기억을 해놔.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 공식을 딱 한 번 만났어. 오케이? 이 식을 만났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를 2배 해줘서 이 일을 분배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줘요. 자, 그러면 원래 이 2가 없었지. 맞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필요하니까 2를 곱했어. 그러면 이 2를 곱해버리면 처음 식과 같은 거야 다른 식이야? 아예 다른 식이 됐지? 그럼 저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기 위한 2분의 1을 앞에 추가로 붙여놔야 원래 흰색으로 나와 있었던 식과 똑같은 식이 된 거다.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2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2분의 1은 원래 식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붙여준 거니까 2분의 1은 가만히 남겨두고 누구만? 2만 싹 다 분배 한번 해보자.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너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주냐면 a 제곱이 지금 몇 개 있어? 2개. b 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그 2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올 거야.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그리고 누구? 얘를 같이 가지고 와줬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을 가져온 거다. 그치? 얘는 뭐야? 완전 제곱식.
맞지? 자, 그래서 이 두 개 뭐냐?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얘를 가지고 와서 뭘 만든 거다? a-b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 b제곱 하나, c제곱 아직 남아있다, 그치? 그거랑 얘를 가지고 와봐.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지? b-c의 그렇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다,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c제곱 하나 남은 거랑 a제곱 하나 남은 거랑 얘를 가지고 오면 c-a 또는 a-c라고 해도 상관없고 c-a의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뭐야?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다, 그치? 그래서 지금 몇 번? 4번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제일 처음 식에서 2분의 1과 2를 곱했고 그 2를 분배하면서 완전 제곱식 3개의 합의 형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나온다고 했지. 서술형 문제라면 공식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2와 2분의 1을 곱해주고 2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는 문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과정으로 기록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 때문에. 알았니? 오케이. 어떻게 만든 건지 다음에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서술형 문제? 여기 사람 있지, 여기 지금? 있지? 서희 여기구나. 서희 알겠어? 요거 만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어? 현서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문제도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활용 문제 너희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해볼 거야? A와 B와 C라고 할게. 그때 이 A, B, C가 A와 B와 C가 무슨 식을 만족시킨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0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무슨은 거예요? 무슨 삼각형인가? 어떤 삼각형인가? 뭐예요? 어떤 삼각형인가? 이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삼각형일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 식을 보고 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쭉쭉쭉쭉 중간 생략 그 다음에 뭐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 0입니다로 바꿨어. 그럼 어떤 삼각형일까? 답은 정삼각형. 왜 그러냐면 제곱과 제곱의 뭐예요? 합이래요. 제곱이 음수 나올 수 있니? 없지. 제곱은 양수 아니면 0이지. 근데 양수를 더해버리면 0이 될 수 있니?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치?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와 B가 같습니다. B와 C도 같아요. 그러면 A와 C는 자동으로 같아지니 얘도 0일 거예요. 즉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거니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답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서 나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서술형 문제라면 말 그대로 서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냥 단답형 문제라면 여기에서 바로 얘로 넘어간 다음 아 얘가 0이니까 정삼각형이군 이러고 풀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니? 오케이? 오케이? 자, 4번 공식 아무튼 그렇게 쳐놓고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 거기 밑에도 잘 설명돼 있네. 자, 그 19페이지에 있는 거 아무튼 4번 공식 밑에 측면까지 잘 기억을 해둬요. 그 측면 과정까지.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뒤에 20페이지냐? 20페이지에 5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5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1번은 애들 장난이고요. 2번은 합차 공식.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공식일 거야. 아마 합차가 제일 많이 만나서. 자, 아무튼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애들 장난이죠. 그럼 이제 누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3번 문제는 뭐예요? 오늘 새로 생긴 공식이라 그랬지? 3승 공식. a 더하기 b의 3승은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그 다음에 더하기 3a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3승. 그 공식 기억나? 오케이. 그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3번 문제는 답이 뭐냐면 x의 3승 더하기 3x 제곱에 곱하기 2 즉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의 2의 제곱 즉 3과 12x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3승 8이라고 답을 써주면 된다 그렇지? 이렇게 x 3승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똑같은 공식이다 그렇지? 근데 부호만 바뀌어있는 공식 그 공식 이용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얘는 앞에 거 2x의 3승 마이너스 3의 2x 앞에 녀석의 제곱 곱하기 누구요? y의 1승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2x의 1승 곱하기 뒤 녀석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의 3승. 자 이게 어떤 공식 이용한 거냐면 a-b의 3승은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의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 3승. 내가 당분간 요걸 공식을 계속 써주기는 할 거야 풀어줄 때. 근데 너희들이 뭐 잘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요거 바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요거 바로바로 내가 쓴 것처럼 공식 써서 이용해서 이 답 구해줄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공식 잘 외워주면 돼. 알았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보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고요. a 곱하기 b가 주어져 있어요. 괄호 1번 제곱의 합이요. 괄호 2번 3승의 합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제 그대로 등장했지? 요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1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너희들이? AB의 합과 AB의 곱과 누구?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는 문제구만. 그 세 개로 이루어진 곱셈 공식 떠올려 달라는 얘기고요. 2번은 뭐야?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보고 있네. 즉 누구? 3승 더하기 3승과 AB의 합과 A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식을 떠올려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답을 구하지 말고 1번과 2번에 내가 필요한 공식만 써주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하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 공식을 떠올려 달라는 얘기고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죠? 3승 더하기 3승과 합 그리고 곱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딱 하나 있다 그치? 어떤 거 있지? a 더하기 b의 3승에서 분명히 3승 더하기 3승이 나오고요. 3a 제곱 b와 3ab의 제곱을 어떻게? 3ab로 묶은 공식으로 내가 하나 더 알려줬을 거야. 그 공식을 이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분명히 이 공식 이용하면 그대로 답이 나올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 3번은 앞에서 내가 곱셈 공식의 변형 얘기를 안 했어. 변형에서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3번은 뭐냐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지.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고요. a 곱하기 b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누구? a 마이너스 b를 물어보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보면 분명히 합과 곱과 차로 이루어진 곱셈 공식을 암만 떠올려봤자 너희들은 기억이 절대 안 날 거야. 왜? 이걸로 이루어진 공식 절대 없거든.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서 누구를 거쳤다 가야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거쳤다가 구하러 가야 돼. 자,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처음에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가 주어져 있을 때 제곱의 합을 먼저 구해봐요. 그때 필요한 공식이 뭐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제곱의 합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맞지? 자, 근데 누구? 제곱의 합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누구? a-b를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데요? a-b의 제곱 공식이
바로 제곱 더하기 제곱의 마이너스 2ab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아왔다면 그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고 a 곱하기 b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분명히 a-b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너희들은 구할 수 있어.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일단 이 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여기에서 공식으로 아예 기억을 해버립시다 라고 하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에 아까 내가 넘어갔던 2번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제곱의 합이 겹쳐 있으니까 중복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그냥 쭉 한번 써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첫 번째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하면 되거든요. 뭔 소리야? 빼야지. 맞지?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어떻게 구해? 2ab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a-b의 제곱에서는 2ab를 두 개 더해버리면 2ab를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한번 놓고 보자. 누구를 알겠네. a-b의 제곱은 뭡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어떻게 하죠? 이거 증폭 연결한 거에서 얘만 남겼으니 2ab가 넘어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4ab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들어가면 돼? 이 공식 하나만 이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2번에서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면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할 때 그러면 a-b의 제곱에서 얘를 이항시켜서 4ab가 더해주면 되겠군 이라고 풀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어떻게 쓰일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하나만 외워놓고 막 이항시키고 막 하면 되는데 얘를 이항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자, 어떤 거? 분명히 a-b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용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놓고 비교해보자. 얘는 분명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을 거고요.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 똑같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난다면 얘는 마이너스 2ab이고 얘는 플러스 2ab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2ab에다가 4ab를 빼버리면 돼요. 맞죠? 또는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2ab인데 얘는 플러스 2ab이니까 왼쪽에다가 4ab를 어떻게 더해버리면 돼요 라고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2번에서 내가 일부러 공식 설명 안 하고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문제 알겠니? 오케이? 이 공식까지 추가로 기억할 수 있겠어?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공식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자, 필수 예제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 보세요. 4번은 뭐예요?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떤 전개식에서 특정 항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지? 실제 필수 예제 4번의 괄호 1번 문제 같은 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야. 물론 식은 좀 더 복잡해져 있겠지. 그때 4번 문제의 1번 내용을 1번 문제를 딱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창의 개수를 찾는 방법만 몇 가지 떠올리면 되겠군.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이 창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2차항과 뒤에 있는 상수항의 곱이요. 앞에 있는 1차와 뒤에 있는 1차의 곱이요. 그리고 상수항과 2차의 곱이요. 해서 이거 곱하면 5x제곱, 이거 곱하면 4x제곱, 이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그래서 5x제곱, 4x제곱, x제곱이니까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10x제곱이 나오지. 따라서 답은 10입니다. 라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 내가 앞에서 전개식을 왜 하나하나의 항을 찾는 걸로 연습을 시켰는지 알겠니?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게 빠르기도 훨씬 빠르고. 알았지? 일일이 하나하나 분배하는 건 딱 중학교 수준에서 그냥 끝내자. 알았지? 이제 고등수학을 접하면서부터는 전개식을 방금 내가 얘기한 방식으로 반드시 찾아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또는 내가 한 것처럼 전개하는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2번 문제는
너희들이 밑에 있는 문제 뭐야? 1-5번 하기 위해서 한번 집에서 풀어봐야 될 거야. 내가 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집에서 풀어봐봐. 알았지?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 23페이지. 거기에 필수예제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너희들은 얘를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정리하지 말고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어떤 공식이 쓰이는지 뭐 그렇지, 합차 2번 쓰면 될 거야.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아 이거는 공식 쓰면 돼 라는 거를 너희들이 반드시 뭐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1, 2, 3, 4번 전부 다 공식이야. 그래서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공식을 먼저 외워봐. 외우고 나서 얘를 풀려고 하면은 분명히 보일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몇 번? 필수예제 6번. 요거 내가 많은 문제를 설명해줬다, 그치? 그래서 얘도 역시 너희들이 직접 집에서 풀어보세요. 대신에 누구? 필수예제 7번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1번 문제 하나 봐봐. 4승 더하기 4승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공식을 쓰기는 쓰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니?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그놈을 뭐 해봐?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4승 더하기 4승이 나오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제곱해봐. 누구?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을 제곱해볼까?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해주면 x의 4승이고요. 뒤에 거 제곱을 더해주면 y의 4승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누구?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4승 더하기 4승이 등장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만 이라고 너희들은 해줘야지. 생각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 아,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고 뒤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합시다? 마이너스 2의 xy의 곱 xy의 뭐? 전체 제곱. 그럼 누구?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1 저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너희들한테 누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유제 1-9번 요거는 숙제로 풀 건데 자, 5승 더하기 5승도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방법만 알려줄게. 뭐가 필요하냐면 5승을 만들려고 해봐. 2승과 3승을 곱해야 되지. 맞지? 그럼 2승 공식 있지? 3승 공식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누구를 찾아오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x 3승 더하기 y 3승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저 두 녀석을 곱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할 거야? 5승 더하기 5승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만 너희들이 캐치를 해주면 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어요? 그럼 5승 더하기 5승이 나오면서 누가 추가로 더 나와야 되지? 2득에 어디 갔어? 2득에 곱한 녀석 x제곱의 y 3승 그리고 2득에 곱한 녀석 x 3승의 y제곱. 한번 써볼까? x 3승의 y제곱 그 다음 뭐였지? x제곱의 y 3승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너희들은 5승 더하기 5승에다가 더하기 누구?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가지고 누구? 얘를 찾아왔다면 좌변에 있는 이 두 개는 알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 그 다음에 누구? 얘를 가지고 얘 풀어줄 수 있겠네. 얘를 가지고 여기 x, 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도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럼 누구? 내가 구하려고 하는 5승 더하기 5승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해놔요. 학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4승 더하기 4승, 그 다음이 5승 더하기 5승이고요. 걔네들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합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만드는지 방금 내가 설명한 거 가지고 숙제 한번 풀어와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 쭉 한번 보세요. 필수예제 8번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몸소 겪어보고 나서 내가 설명할 거고 9번 가봐. 필수예제 9번. 이거는 그냥 복잡한 식, 더 복잡한 곱셈 공식을 그냥 변형한 식
그거 이용해서 나오는 거야 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어떤 공식이 쓰이겠지? 그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 돼. 오케이? 아니면은 지금은 공식을 못 외웠다면 아 맞다 이거 이용하는 공식 있었어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되겠지. 지금은. 그치? 그거만 기억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누구? 뒤에 있는 발전예제 10번, 11번 문제들은 너희들이 여기서 좀 별표 하나 쳐놨으면 하는 게 발전예제 11번. 10번도 분명 중요 표시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뭐 중요하기는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발전예제 11번에 별표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왜? 학교 시험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발전예제 11번 문제 함부로 여길 문제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반드시 별표 쳐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역시 고민을 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지? 어디까지? 다음 시간에 곱셈까지는. 자, 오늘 풀이는 29페이지까지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야. 알았어요? 딱 곱셈까지 진행했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너희들 설명할게. 없지? 이거 21페이지로 들어가봐. 요거 하나 설명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내가. 필수 이제 3번. 이거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식을 정리하시오. 다음 식을 정리하시오. 뭐 하면 돼? 그냥 말 그대로 정리하면 돼. 하나하나. 그치? 하면 되는데, 방금 시환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래. 책을 보고 읽은 거야. 바로 알고 대답한 거야. 알고? 자, 여기 있는 거 뭐야? 지금 수학상 처음 하는 거 맞아? 자, 아무튼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놈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녀석 똑같은 놈이 똑같이 등장을 두 번이나 했어. 그럼 어떻게 하자? 1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놈을 라지 x라는 다른 문자로 뭐 하세요? 치환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 x-2 두 번째 x-4 그래서 얘는 라지 x에 대해서는 정말 쉬운 거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전개가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 x에 대해서는 전개가 끝났어. 하지만 우리가 찾으려는 식은 뭐야? 스몰 x에 대한 식이었으니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조심. 뭐? 마지막에 내가 치환했으면 치환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치? 그게 지금 문제가 됐건 인수분해가 됐건 방정식이 됐건 그 어떤 것이 됐건 치환을 했다면 반드시 치환하기 전으로 돌아가세요. 따라서 얘를 얘를 어떻게 하자? 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6에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거를 한 번만 더 전개하면서 누구? 네임사순 정리와 동류항 정리까지 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녀석이 반복하고 있으면 치환을 했더니 훨씬 단순하구나. 그러니까 뭐 하자? 만약에 공통부분이 있다면 치환을 해줍시다. 맞죠? 자, 근데 2번 문제 봐봐요. 똑같은 놈이 여러 번 등장해요? 안 하죠. 자, 이런 문제는 근데 어떻게? 공통부분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죠?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먼저 전개해봐. 그러면 첫 번째 녀석과 세 번째 녀석을 곱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해버리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4x-5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곱하는 과정에서도 x제곱 더하기 4x-2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4x가 두 번이나 등장한 게 보여요? 그러면 얘를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6 x 플러스 맞나? 맞네. 105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대입하면 정리하기 훨씬 수월하겠지. 이렇게 공통부분이 있다면 치환해 주시고요. 이번처럼 공통부분이 없는데 공통부분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주세요. 만든 후 치환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문제 알겠어? 오케이. 자, 방금 내가 푼 거 유사한 문제 분명히 어디 있다? 1-3번 밑에 유제 1-3번에 있을 거야. 요거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숙제 한번 열심히 해봐 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선생님 어떤 사람들 갔다 오고
언제? 50분에 7시 50분까지 여기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유리방 있지. 거기에서 첨삭 그거 한번 테스트 보고 그리고 오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내가 몰라가지고 일단 쉽게 내놨으니까 빨리 풀고 빨리 풀이가 이제 마무리 다 되는 사람들은 먼저 하고 먼저 보내달라고 내가 첨삭쌤한테 얘기해놨거든. 그래서 먼저 다 끝나면 거기서 바로 영어 강의실 영어 듣지 다 듣나? 아무튼 듣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내가 좀 쉽게 내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영어 듣는 사람들이 옆으로 넘어가서 영어 듣고 가면 돼. 알았지? 끝이 없다 그치? 아이 힘내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수업 마칠게.